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변기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소화불량입니다. 현재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병명이 무려 12,000개가 넘는데요. 네. 소화불량도 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소화기 내과의 주 고객이 소화불량 환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급히 식사를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체한 느낌이 들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게 되는데 이를 글자 그대로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네. 오늘 주제 소화불량인데요. 비교적 흔하게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으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성 소화불량과 또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게 나뉘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 평소에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소화가 되지 않으면 체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급성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체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 만성 소화불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위 부위, 즉 상복부가 뭉치듯이 만져지는 만성 소화불량 증상을 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급성은 잠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만성 소화불량 위주로 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소화불량이 우리가 신경성이다라고 말하는 그 신경성 소화불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이제 소화관대에서 하게 되는데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소화불량, 상복부 팽만감, 상복부 통증 등 주로 이제 상부 위장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신경성이다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위장만 보신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기능성 위장장애라 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담관, 대장 등 소화기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음식이 분해되어 대변으로 나가기까지 문제되는 장기를 모두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상에는 이상은 없지만 증상은 있을 때 신경성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위장장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화기 계통의 환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질환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질환인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만 치료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지지만 또 재발이 되어 늘 소화불량으로 평생 한의원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먼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네. 신경 과민이나 상한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당연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네. 문제는 자극성 음식도 안 먹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또 꼭꼭 씹어 먹고 좋다는 거 골라 먹고 영양제도 먹고 소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이 소화되는 대사 과정을 모두 살펴보고 정확히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치병필구본이라 하여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소화불량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내원을 하게 되면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사진을 통해서 진단하는데 사진이라는 것은 네.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환자가 불편한 점을 또 호소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맥을 보아서 오장육부의 기능을 살펴보고 또 눈으로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들어보고 맥을 짚어보고 예,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진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혹시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진 중에서?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을 다 이제 보는 거지만 특히 가장 쉽게 병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예, 우리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거의 95%인데
일단 환자의 모양을 보고 혈색을 보고 하지만 특히 이 소화기 질환은 혀를 봐야 됩니다. 혀에 백태가 심하게 끼고 구취가 심하다면 이분은 마치 하수도가 막혀서 냄새가 역류하듯이 이 소화 과정에서 장이 좋지 않아서 역류하는 그런 역류해서 냄새가 나고 백태가 생겼구나라고 네.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진도 중요한데 사실 요즘에 의학 발달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서 네, 예, 예. 혹시 기계를 통해서 어떠한 검진도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옛날에 이제 신경성이라든지 원인 불명이라고 알려졌던 병들이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네. 현재 장의 상태를 보는 GMA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내 세균총 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장내 세균총의 비율, 즉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얼마인지, 또 유익균은 대장의 균 얼마인지, 소장의 균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해균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균수도 정상인에 비해서 환자의 균수는 적은지 많은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 검사를 통해서도 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사가 GMA 검사. 네네. 네, 요걸로 유해균과 어떤 유익균의 비율을 알 수 있고 균의 네, 총수도 알 수 있다. 네, 예. 요게 답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가 더 그 이루어집니까? 이외에도 이제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 IgG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도 네. 이미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피해야 되는 검사가 있고요. 또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의 기본 단위가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영양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네. 46가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도 장에 곰팡이 있는지, 박테리아균인지, 유해균이 있는지, 뭐 대사는 잘 되는지, 비타민 합성은 잘 되는지 여러 가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AK 검사라고 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제 AK 검사라는 것은요, 네. 어플라이드 키노지올로지라고 하는 응용근 신경학이라는 학문인데요. 네. 간단합니다. 우리가 독약을 혀에 넣었을 때 꼴깍 삼키면 죽고 뱉으면 사는 것처럼 혀에다가 체질별로 다른 약을 넣게 되면 뇌 두정엽에서 맛을 감지를 해서 그것이 이제 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질 검사할 수 있고 장의 상태는 또 우유 밀가루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체질이 뭔지 그리고 장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유와 밀가루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우유를 먹는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밀가루도 옛날에는 그 토종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먹었었는데 네네. 요즘 밀가루의 대부분이 이제 그 GMO, 그 유전자변이 된 밀가루가 많고요. 또 이제 우유도 소들이 뭘 먹냐고 물어보면 풀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책에 나온 글씨고요.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소들이 그 사료를 먹게 됩니다. 그 아, 사료가 또 역시 유전자변이 된 콩과 옥수수가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은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는 가족력, 유전력이 좀 짙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우유나 밀가루를 분해하는 능력도 유전이나 가족력에 의해서 많이 또 좌지우지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뭐 5대째 한의사를 해서 네.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한테 진료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진료하고 저한테 와. 진료를 하는데 문제는 같은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신경 과민이 원인이다 아니면 가족력이 원인이다 수면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으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위와 장 사이에 있는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대사장애가 생겨서 마치 변기가 막혔을 때 물을 내리면 역류하듯이 증상은 소화불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위만 내시경 통해서 보게 되면 마치 변기가 막히면 역류해서 그 변기 부분이 더러워지지만 네네. 원인은 밑에 막힌 것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음식이 대사되는 위와 소장, 대장 전체 상태를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앞서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 중에 지금 유전력이 가장 크다라고 예, 예.
얼핏 말씀하고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소화가 되지 않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도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 에너지가 생기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대사가 잘 되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염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사 과정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게 되면 이빨로 잘게 씹어서 삼키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가게 되고요. 위에서는 위산과 침, 그리고 담즙이나 췌장액 등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합쳐져서 소장으로 가게 되면 소장에서는 이 음식물을 아주 잘게 분해하여 소장벽에 있는 육모와 육모 사이에 있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하여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찌꺼기는 대장을 통하여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위, 소장, 대장 모든 이런 장기가 좋아야 되는데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것이 이빨과 위에 있는 위산, 효소 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의과학이 발달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장에 있는 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는데요. 장에는 무려 약 100조의 균이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불행의 시작은 유전에서 시작됩니다. 유전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유해균과 유익균의 어떤 비율 자체가 유전에 네. 의해서 다르게 태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원리냐면요. 어머니 아버지 중에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아기를 낳는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아기는 똑같이 유익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85대 15가 정상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50대 50으로 태어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유익균은 유산균을 말하고 유해균은 곰팡이균을 말하는데 이 곰팡이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단음식 단과일이라서 유전적으로 장이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 단음식 단과일을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장내 세균층의 비율이 25대 7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1차적으로 소장벽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소장벽에 염증이 생기면 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까? 예, 예. 육모와 육모 사이의 염증으로 느슨해지게 되는 상태를 새는장 증후군 혹은 장누수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장에 머무는 시간은 약 5시간인데요. 빨리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장에만 육모가 있습니다. 이 육모를 펼치면 대략 테니스장 2배 정도의 크기이니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유전적으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분이 단음식 단과일을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이 되어서 소장벽이 느슨해지고 결국 새는장을 통하여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글루텐 단백질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영양소와 함께 오염물질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위도 있고 뭐 소장, 대장이 있는데 소장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장은 그 길이가 7m나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으로는 뭐 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요. 유일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캡슐 내시경입니다. 네. 소장벽에 있는 육모는 너무나 작아서 문제는 캡슐 내시경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육모는 약 400배 확대를 해야만 볼 수 있는데 캡슐 내시경은 겨우 1대1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캡슐 내시경 검사로도 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누수라는 그 새는장 증후군은 누구한테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죽은 시체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성이다, 과민성이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장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장내 세균총 검사나 소변 유기산 검사, 알러지 검사, AK 검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장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이거 원인 찾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치료나 어떤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소화제라든지 제산제만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이제 그 임상에서 진료하다 보면
위산역류증으로 제산제를 먹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얼마를 먹느냐?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드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제가 일단 좀 안타깝죠. 네. 마치 변기로 비유한다면 변기를 새 것을 사와서 설치를 했는데 변기가 막혀 있다면 물을 냈을 때 역류하는 것처럼 변기가 지저분해지게 되는 건데요. 내가 먹은 음식은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데 소장이 좋지 않으면 역류하여서 소화불량, 구취, 백태, 영성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화불량을 위장의 문제로만 보게 되면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게 되면 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속이 쓰리다고 제산제를 먹고 위통이 있다고 진통제를 먹고 하는 증상 치료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꼭 원인을 찾아야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찾지 않고 이게 그냥 제산제나 어떤 소화제만 먹으면 더 큰 질환이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떤 예. 질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치 가랑 배웠던 거랑 똑같은 현상인데요. 초기에는 소화불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점점 심해지면 영수증식도염, 위축성위염, 또 위장의 조직이 장의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장상표화생이라는 질환이 생기고요. 결국 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원인을 찾아서 불행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방에서는 만성 소화불량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한의학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체질을 진단하여 체질과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당연한 치료법입니다. 네. 하지만 장누수가 있는 사람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체질약과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물병이 있는데 밑이 깨져 있다면 물을 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밑을 떼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서 세는장을 치료하면서 체질과 증상에 맞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약 2개월에서 4개월 치료를 하게 되면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장누수가 해결되고 결국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기간도 너무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잡고 장기간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길 바라고요. 치료 중에 환자가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은 여러 한의원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소화불량의 원인이 대부분 유전적으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 분해한 효소가 없는 분들이라서 아무리 체질과 증상에 맞게 약을 먹고 장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해도 유제품과 밀가루 제품을 여전히 같이 먹게 되면 병 주고 약 주는 격으로 치료가 더디되고 또 소화불량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우선 유익인이 먹여야 되는 단 음식, 단 과일을 제한해 주고요. 또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과 밀가루 제품을 금하고 대신 고기나 생선, 채소 이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약을 복용해야만 쉽고 편하게 치료가 됩니다. 사실 소화불량은 너무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요거 방치하면 다양한 위장 질환뿐만 아니고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정확하게 찾아내서 제대로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변기원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